안녕하세요. 대리만족 카리뷰의 이대리입니다. 오늘은 풀체인지된 니로의 유지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로가 출시되고 나서 가격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인상폭이 꽤 큰 편이기 때문에 비싸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유지비만큼은 저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유지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우선 니로의 등급 구성을 보면요. 트렌디, 프레스티지, 시그니처 등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적용했을 때 2,660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3,306만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 모델과의 가격 차이는 시작 가격은 221만원, 최종 가격은 289만원이 더 비싸졌고요. 시그니처 등급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옵션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선택 옵션까지 고려를 한다면 최종 풀옵션 가격은 더 비싸졌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지비 계산을 위해서 옵션과 등급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단 두 가지 예시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계약 기준으로는 시그니처보다는 프레스티지가 인기가 많은 상황이고요. 2등이 시그니처입니다. 그리고 3등은 트렌디 등급인데 트렌디 등급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가성비 옵션을 구성을 해봤어요. 트렌디에서 컨비니언스만 선택을 했을 때 가격은 2,714만원이고요. 그리고 프레스티지에서 드라이브 와이즈, 스타일, 10.25인치 내비게이션, 하이테크, 헤드업 디스플레이, 컴포트를 선택한 옵션은 3,381만원입니다. 두 차량의 가격 차이는 프레스티지 등급에서 옵션을 구성한 게 667만원이나 비싼 모습인데요. 같은 니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옵션을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거의 한 등급 차량의 가격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안에 선택 옵션을 간단하게 보면요. 일단 트렌디에서 선택한 컨비니언스 옵션은 트렌디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은 스마트키 시스템, 1열 열선, 열선 스티어링 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렌디 안에는 후방 모니터 같은 옵션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컨비니언스만 선택을 하게 되면 큰 불편함 없이 가성비 구성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프레스티지에서 선택한 옵션 중에 눈여겨볼 옵션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버전으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스포티지에도 없는 옵션이기 때문에 나름 니로에서는 선택해볼 법한 옵션이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그니처 등급을 보면 생각보다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는 옵션이 몇 개 없습니다. 대부분의 옵션을 선택을 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10.25인치 클러스터는 시그니처에 기본으로 포함을 해줄 줄 알았는데 이 디지털 계기판마저도 선택 옵션으로 빼놨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한 옵션은 썬루프 옵션이 있습니다. 니로는 시그니처까지 가야만 썬루프 옵션을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엣지팩이라는 옵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엣지팩은 뒤쪽 C필러 쪽에 하이그로시 디자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이그로시 디자인이 출시 전에는 굉장히 말이 많았던 디자인입니다. 호불호가 갈렸었는데 다행히도 선택 옵션으로 나왔기 때문에 엣지 컬러를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유지비를 계산할 차량에는 엣지 컬러는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유지비 계산을 위해서 선택한 등급은요. 마음 같아서는 트렌디로 계산을 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사전 계약 기준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선택하는 옵션이 다르기 때문에 최종 금액은 달라질 수가 있지만 어쨌든 이 기준을 바탕으로 유지비를 계산을 해보면요. 유지비 계산은 일시불과 할부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차 장기 렌트나 리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통해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1년차 자동차 세금은 28만원 정도를 납부하게 되고요. 감면을 시작하는 3년차 자동차 세금은 27만원 정도를 납부하게 됩니다. 5년간 납부하게 되는 자동차 세금은 135만원의 자동차 세금을 납부하게 되네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엔진을 1.3배기량까지 다운사이징 했다면 굉장히 강점이 있는 차량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현재 동향으로는 1.3 엔진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내연기관은 끝물이니까. 그리고 취등록세를 살펴보면요. 차량 공장가의 7%로 책정을 했을 때 부대비용 4만원을 포함해서 138만원의 취등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아 니로는 친환경 차량이기 때문에 40만원의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적용을 시켰고요. 이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2022년 내에는 유지라고 합니다. 어쨌든 취등록세 부분에서는 40만원의 이득을 가져갔네요. 다음에 이제 보험료를 살펴보면요. 만 30세 이상 기준 대물 10억으로 지정을 했을 때 니로의 보험료는 77만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니로는 아직 사전 계약이라서 정확한 보험료 산출은 불가능하고요. 기존 모델에 금액만 맞춰서 산출을 했습니다. 기존 모델과 파워트레인 구성은 같기 때문에 실제 보험료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보험료는 개인, 연령, 사고 이력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연비를 볼 텐데 일단 연비는 굉장히 좋습니다. 18인치 기준으로 19.1km의 연비를 가지고 있고요. 휠을 키우지 않으면 연비가 20km가 넘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이 기준으로 계산을 할 거고요. 차량일자 기준 휘발유 가격은 1,631원입니다. 이 금액을 바탕으로 주행 거리별 기름값을 계산을 해보면요. 1년에 1만 주행 시 80
85만원, 1만 5천 주행 시 128만원, 2만 주행 시 170만원의 기름값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기름값 부분은 저렴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운영비를 더해서 5년간의 비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가격을 포함을 했고요. 연료비는 1년에 1만 5천 주행했다고 가정을 했어요.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5년간 사용하게 되는 비용은 4,997만원의 비용을 사용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 금액을 월 단위로 산출해보면 한 달에 사용하게 되는 비용은 81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금액 안에는 차량 고장수리나 엔진오일, 타이어 같은 기타 소모품 비용은 빠졌고요. 중고차 감가 부분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초기 지출 비용인 차량 가격하고 취등록세를 빼고 운영비 부분만 살펴보면요. 니로의 5년간의 운영비용은 1,378만원의 운영비용을 사용하게 되고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월 단위로 나눠보면 한 달 지출 비용은 23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지출 비용이 23만원 정도면 아반떼랑 비슷하거나 아반떼보다 조금 더 저렴한 수준인 것 같아요. 확실히 운영비는 저렴하게 책정이 되는 것 같고요. 아직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랑 비교를 해보진 않았지만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보다 운영비만큼은 훨씬 더 저렴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니로의 할부 비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부 비용은 60개월 기준으로 잡았고요. 할부 이자는 4%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 할부 이자는 개인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할부 비용은 세 가지 경우로 계산을 해봤어요. 선납이 없을 경우엔 한 달에 62만원의 할부 비용을 납부하게 되고요. 30% 선납 시 43만원, 60% 선납 시 24만원의 할부 비용을 납부하게 됩니다. 30%를 선납하려면 1014만원을 선납을 하셔야 되고요. 60%를 선납하려면 2028만원을 선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할부 비용 안에는 취등록세 금액은 빠져 있으니까 앞에서 계산해드릴 취등록세 138만원은 별도로 더해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취등록세를 빼버리고 차 비용하고 운영비만 더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만약에 60개월 기준으로 30% 선납 니로를 구매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차값 43만원에 운영비 23만원 정도를 더해서 한 달에 66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소모품비나 고장비까지 생각을 한다면 68만원 정도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60%를 선납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50만원 정도 나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니로의 유지비를 살펴봤는데요. 확실히 유지비는 저렴하기는 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저렴했던 유지비가 연비에서만 나왔다는 점이 아쉬운 것 같아요. 배기량까지 다운사이징 됐다면 완벽한 가성비 차가 됐을 수 있을 텐데 아쉽게도 그거는 현실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는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신차 장기 렌트나 리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